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이러한 형태인데요. 자, 이것은 도형 병합과 점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떤 분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고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강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자,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도형을 만들 때는 도형의 특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도형을 보시면은 왼쪽 도형하고 이 오른쪽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태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도형하고 다른 점들은 바로 이 가운데 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자가 아니라 유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래쪽 부분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와 같이 화살표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도 보면은 이와 같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 꺾여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을 보시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기타 여러 가지 도형으로 기본 모형을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오른쪽에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도 하나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그것도 이제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도형으로 조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선들 같은 경우는 그냥 테두리 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서 한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자, 먼저 요 왼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중에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보면 지금 정사각형 크기의 형태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정사각 형태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하셔 갖고요. 이 조절점의 크기는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었으면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해당 도형을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 적당한 간격을 띄워 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두 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맞춤을 이용해서 높이를 중간 맞춤으로 동일한 위치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 순서도에 가보시면 이 뒷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 저장 데이터를 선택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회전을 시켜줘야 되죠. 자, 도형 서식에서 회전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해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크기를 약간 늘리셔 갖고 왼쪽과 오른쪽을 적절하게 걸칠 수 있도록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지금 위쪽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높이를 조절해서 이 공유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복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게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걸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에 빼놓고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 사각형을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지금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삽입, 도형 병합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당 위치에다가 잘 갖다 놓으시고요. 자, 요거를 다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 오른쪽에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이런 꺾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요. 그대로 아래쪽에다가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이 회전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하 대칭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모두 다 설정을 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삽입, 병합을 선택하고 통합을 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 보면은 여기서 좀 잘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도 도형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그리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자를 만큼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형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삽입,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요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도형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도형과 아래쪽에 있는 도형, 즉 두 개의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르도록 할 텐데요. 자를 때도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도형 병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바깥쪽에서 범위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만큼 자르겠다라고 하면 이 해당 위치를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도형하고 앞에 있는 도형을 모두 다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 이 도형 병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조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앞에 넣은 사각형이 있고요. 이건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부분이 이와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떨어뜨려 놓고요. 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도형의 모양의 형태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점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점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은 지금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점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경로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경로가 열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점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점 삭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점 삭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필요 없는 점들을 점 삭제로 제거를 해 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없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꺾여서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선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점 편집을 선택해 주시고 이 사이에다가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점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사이에 점이 하나 생기고 이 위쪽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점 삭제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도형도 점 편집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위치를 좀 한번 잡아주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이미 위치에다 가져다 놓고 첫 번째 도형하고 같이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정렬이 있죠. 정렬해서 맞춤을 선택하고 아래쪽 맞춤을 해서 아래쪽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그리고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원래 있던 위치에 잘 배치가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을 조금 키워서 점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도형이 선택이 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색깔을 먼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선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경로 열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로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시 컨트롤 Z키를 눌러주시고요. 다른 점에다가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점 삭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서도 이 위쪽에 있는 꼭지점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점 삭제를 해주시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부분에 점들이 좀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 앤 드래그로 적절히 이동하시면서 이 선이 벗어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왼쪽 부분도 다시 선택을 한번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점 편집을 선택하셔갖고 이 높이도 적당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때도 지금 화살표가 직각 화살표가 아니라 꺾여 있는 이런 화살표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넣어주시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도형을 선택해서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공유를 이용해서 이 화살표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일단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점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경로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에서 선택해서 경로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는 꼭지점들을 선택하고 점 삭제로 모두 제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형태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서식 메뉴를 보시면요,
자, 이때 만약에 도형 서식 메뉴가 안 나타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 유형이 있습니다. 화살표 꼬리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와 같이 화살표를 넣어 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화살표까지 들어갔죠? 만약에 이제 화살표 머리 크기가 좀 다르다라면 이건 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도 이런 선들이 있죠? 요거는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 세로 방향으로 90도 방향의 선이죠. 자, 이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선을 그려 주시면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 오른쪽에도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개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홈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하고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정확한 위치에 배치가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이 선들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색을 선택해 주시고 이 두께를 여러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하면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드실 때는 이 도형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보시고 먼저 그것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타 도형들을 조합해서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점 편집 기능들을 이용하셔 갖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 두시면요,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뭐 이런 도형을 만들어야 되거나 좀 특이한 것들이 있을 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요거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겠다라고 싶은 게 있다라면 저에게 어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